12주차 이제 마지막 동영상 달력과 시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우선 프로그래머는 날짜 시간을 다뤄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해요.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를 등록할 때 등록한 날짜도 다뤄야 될 수도 있고요. 뭐 회원을 가입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입한 날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를 다뤄야 되는 경우가 많죠. 뭐 스케줄 같은 걸 작성할 때도 날짜가 들어가고요. 날짜는 사람하고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날짜하고 시간을 그래서 다뤄야 되는 경우가 또 빈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날짜를 근데 이 다루는 게 상당히 프로그래머들한테는 좀 까다로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날짜를 다루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제공을 하고도 있긴 한데요. 날짜가 생각보다 다루는 것이 까다로워요. 그 이유를 보면 날짜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고요. 뭐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뭐 1984년 7월 29일 이렇게 표현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이걸 딱 보니까 뭐 29일까지는 없을 테니까 월이 7월 29일 1983년 유추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6월 1일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1월 6일을 말하는 건지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윤년이라는 것도 있어요. 윤년은 4의 배수인 해가 윤년인데 그 중에서 100의 배수는 아니고 윤년이 그리고 400의 배수는 또 윤년이에요. 윤년이 뭐냐? 2월이 29일까지 있는 해가 윤년인 건데 이게 있는 이유가 태양하고 지구가 자전을 할 때 정확하게 365일마다 한 바퀴를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나는 오차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윤년 처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날짜는 생각보다 까다롭다. 그리고 시간을 다루는 것이 또 어려운 이유는 타임존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시간하고 미국의 시간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타임존 문제 때문에 또 시간이 어려워요. 다루는 것이.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파이썬의 표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 또 외부 라이브러리들도 있어요. 날짜를 좀 더 편하게 다룰 수 있는. 근데 일단 우리는 표준에 있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오늘은 이 두 개를 다뤄볼 거예요. 뭐 나머지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찾아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 데이트 타임 모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데이트 타임 모듈은 여러 메서드를 가진 4개의 주요 객체들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 타임 모듈에서는 이 주요 4개의 객체를 가지고 이제 시간을 다루게 되는데 이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이 데이트는 말 그대로 날짜만 다루는 객체예요. 날짜를 가지고 타임은 뭐만 다룰까요? 그럼 시간이겠죠. 그리고 데이트 타임은 이 두 개가 합해진 거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날짜 시간을 모두 다루는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임 델타 우리가 수학에서 이제 델타 뭐 v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속도 같은 거 얘기할 때 시간분의 뭐야 시간의 변화량에 이제 속력의 변화량 할 때 델타 많이 쓰잖아요. 무슨 변화량을 나타낼 때. 그래서 어떤 변화량의 델타를 써가지고 날짜 또는 시간의 간격, 즉 날짜하고 시간이 얼마만큼을 변화를 시키느냐 그런 형태로 이제 다루는 게 이제 타임 델타 객체가 돼요. 먼저 요거는 이제 거의 실습 위주로 아마 진행이 되면서 그거 사용법을 그런 식으로 익혀 나갈 거예요. 요번 강의에서는 데이트 객체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느 모듈에 있다고 했죠? 데이트 타임 모듈 안에 이 객체가 정의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할 건데 이제 할로윈 날짜를 이제 10월 31일이 할로윈이죠. 할로윈 날짜를 여기다 저장을 해보는 거예요. 데이트 객체를 이용해서. 자, 이건 실습을 바로 하면서 해보죠. 뭔가 좀 컴퓨터가 느려져 가지고 자 실습을 해볼 텐데 메인 함수 메인.py에다가 그냥 해볼게요. 싹 다 지우고 from 데이트 타임 모듈로부터 임포트를 할 건데 데이트 객체를 먼저 할 거니까 데이트를 임포트를 하죠. 할로윈이라는 변수에다가 할로윈 날짜를 올해의 할로윈 날짜를 저장을 해요.
자, 저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프린트 이제 그 날짜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거 자체로 여기서부터 이제 요거의 결과 데이트에다가 이 날짜를 넣은 거에 대한 결과를 그대로 출력을 해보고요. 다음에 프린트 이 데이트라는 객체는 날짜를 말한다고 했어요. 일단 iOS 포맷으로 일단은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사실 그냥 프린트를 해도 iOS 포맷으로 프린트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할로윈의 이제 연도를 출력을 해보고 할로윈의 이제 달을 출력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객체는 오늘 날짜, 지금 현재 내가 실행했을 때의 날짜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date.today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은 오늘 날짜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today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실행을 해보면 자, 할로윈 날짜 요 첫 번째 프린트에 의해서 이게 출력이 됐고요. 이게 iOS 포맷이랑 똑같이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출력을 해도 결국 여기에 나오게 되고요. 이 할로윈 자체는 사실 객체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객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문자열을 리턴을 하고 이거는 객체 자체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문자열로 저장을 하고 싶다면은 이제 문자열로 이렇게 변수에다 저장하고 싶으면 할로윈으로 저장을 하면 안 돼요. 문자열 형태로 이거 자체의 문자열로 출력을 하고 싶다 하면은 iOS 포맷으로 이렇게 호출을 해줘야지 여기 문자열이 돼요. 이거는 이제 한번 타입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이거는 객체가 되고요. 얘 타입을 출력을 해보면은 문자열이 돼요.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거 보면 얘는 클래스가 이제 데이트타임의 데이트 객체에 대한 클래스가 되고 얘는 str이잖아요. 이거는 문자열인데 얘는 문자열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로 뭔가 값을 변수에다 전달을 하고 싶다 하면은 문자열로 전달하고 싶다면 할로윈.ios 포맷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지 문자열로 전달이 돼요. 얘는 이 객체 자체에 뭐가 이 특수 메서드가 정의가 돼 있어 가지고 저걸 출력하면 이렇게 출력이 될 뿐인 거예요. 요거 자체는 객체라는 거 잊지 말고요. 어쨌든 출력한 결과를 다시 한번 이제 원래대로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각각 날짜를 이제 ISO 포맷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고요. 연, 월, 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각각 연, 월, 일을 따로따로 출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날짜를 출력을 해보니까 6월 9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제 데이트 객체에 대해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타임 델타 객체를 이용해서 날짜를 한번 더해 보려고 해요. 날짜 더하기. 그래서 요번에는 데이트 객체 말고 타임 델타를 하나 더 임포트를 할게요. 여기 뭐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다 임포트를 하죠. 타임 델타를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날짜를 가지고 와요. 이렇게 오늘 날짜. 컴퓨터가 엄청 느려졌어요, 지금. 자, 오늘 날짜를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를 더할 건데 이 타임 델타에다가 데이즈를 1로 설정해서 하루를 더하게끔 하려고 해서 one day 한 다음에 타임 델타에다가 days 해서 여기다 하루를 이제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하루라는 날짜를 더할 수 있는 뭔가 객체를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tomorrow에다가 today에 one day를 더해요. 자, 여기서 1을 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런 방식으로 더해야 돼요. 왜냐하면 1을 더한다라는 게 하루를 더한다라는 거지 1호를 더한다는 거지 1년을 더한다라는 거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1년을 더하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365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예요. 하루 이렇게 더했어요. 그럼 이제 내일 날짜가 잘 출력되면 되겠죠? 프린트 투모로우 해가지고 내일 날짜가 잘 출력되는지를 보면 되고요. 오늘 6월 9일, 지금 이 동영상 시점에서 6월 9일인데, 그럼 6월 10일이 여기서 출력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원데이라는 요 객체는 곱하기 연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17일을 하고 싶다면 거의 다 곱하기 17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 투데이에서 내가 17일을 더 더하고 싶어요. 그럼 원데이에다가 17을 더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7일을 더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아니 어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늘 날짜에서 빼기 원데이를 하면 어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 yesterday 하고 출력을 해보면 이제 실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일부터 출력을 하고 있는데 6월 10일 잘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오늘 날짜에서 17일을 더하고 있어요. 6월 9일에 17일 더하면 26일이죠. 그래서 26일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6월 8일이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오늘이 6월 9일인데 30일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6월 9일이니까 39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7월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7월 9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뭐 6월은 30일까지 있고 7월은 31일까지 있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더하기만 하더라도 지금 날짜를 그냥 더하는 게 이제 날짜를 다루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이제 날짜를 다룰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오늘로부터 30일 후면은 며칠이냐 이런 식의 이제 연산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타임 델타라는 객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다고 했죠? 타임 객체가 있다고 했죠? 데이트 객체, 지금 타임 델타 객체,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세 번째로 타임 객체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를 다룬다고 했죠? 시간을 다룬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 분, 초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정오죠, 정오. 정오를 이제 출력을 하는 거고요. 정오의 시간, 분, 초, 그리고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까지 출력이 가능해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from date time에서 임포트 타임을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눈은 타임. 이 타임 우리 아까 썼던 거 기억나나요? 그 타임에서 슬립에서도 한번 써봤어요. 타임 그건 아니다. 지금 죄송해요. 이거 착각했어요. 이거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 타임이 아니에요. 다른 타임이에요. 다시 할게요. 타임 해가지고 12시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자 요거를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 출력. 그 다음에 분 출력. 그 다음에 초 출력이고요. 초 단위 출력. 그리고 프린트 밀리세컨드 마이크로 세컨드네요. 마이크로 세컨드 출력을 해볼게요. 마이크로 단위까지 출력. 실행을 하면 이렇게 요거는 일단은 12시 0분 0초 이렇게 나오고요. 뭐 이제 여기 다 0으로 뒤에를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0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만약에 여기를 뭐 30으로 하게 되면은 12시 30분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타임에서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10분 초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것도 해봤어요. 그 다음에 타임 객체 이용하는 거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하고 타임을 합치는 데이트 타임에는 데이트 타임 객체가 있다고 했어요. 데이트 타임 모듈 안에 이름이 똑같은 데이트 타임 객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한번 실습을 해보죠. 자, 요거를 실습할 때는 이제 요걸 다 써보려고 해요. 이제 데이트 객체도 쓸 거고 데이트 타임 객체도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some day는 이제
데이트 타임을 이용해서 연도, 그 다음에 월, 일, 그 다음에 시간 5시 뭐 10분 0초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해볼게요. 프린트 썸데이 출력을 하고요. 프린트 역시 썸데이 요 데이트 타임 객체로 만든 요 녀석도 ISO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 개념은.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데이트에선 투데이로 현재 날짜를 가져왔는데 데이트 타임은 now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거는 날짜라기보다는 today라기보다는 현재 시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트 타임 점 now를 하면 현재 날짜와 시간까지 이제 시점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 now는 이제 데이트 타임이 만든 객체이기 때문에 연, 월, 일에 더불어서 시간 정보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데이트는 시간 정보까지는 없어요. 자, 요런 것까지 이제 다 정보가 있는 거예요. 데이트 타임은 한 번에 다 있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거는 여기에서 설정한 값으로 나오는 거죠. 5시 10분 0초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얘는 지금 now를 한 거예요. now를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6월 9일 28분 그리고 1점 몇 초, 밀리세컨드, 아니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까지 나오는 거고요. 각각 연원 1초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까지 요거 뒤에 요 부분까지 잘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데이트 타임이라는 객체는 데이트와 타임이 합쳐진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C 분초 이렇게 넣어줬는데 이거 뒤에 C를 먼저 요 C만 넣어주면 나머지는 0으로 자동으로 세팅이 돼요. 그래서 12시만 넣어준 거예요. 이거 타임에다가 그 다음에 this day 지금 날짜는 today를 넣어줄게요. today. 자, 그러면 오늘 날짜고 이제 정오 12시 이런 두 개의 객체가 있어요. 데이트 객체하고 타임 객체 두 개가 있는 거죠. 타임으로 만든 객체랑 데이트로 만든 객체가 있는데 자, 얘를 today라는 변수에다가 이 데이트 타임은 요 두 개, 이런 두 개의 정보가 같이 있는 거라고 해서 데이트 타임의 콤바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처음에는 this day 해가지고 데이트 정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타임 정보를 넣어주면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데이트 타임에 해당하는 객체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프린트 noon today를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noon today의 데이트 그 다음에 프린트 noon today의 타임. 자, 이렇게 각각을 이제 출력을 할 건데 이 지금 여기 이 now도 데이트 타임이에요. 그죠? now도 데이트 타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똑같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거 안 했잖아요. 프린트 now 점 데이트 그다음에 프린트 now 점 타임 요거 안 했었죠? 근데 요거 이제 요거는 이제 주석 처리를 조금 할게요. 자, 결국 이거 자체가 똑같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얘는 그럼 뭐냐? 이 데이트 타임이라는 건 요 두 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데이트 객체하고 타임 객체를 따로 또 추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추출해내는 함수가 요거 메서드가 이거예요.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자, 보면은 일단은 이건 오늘 날짜 그리고 12시로 했기 때문에 요거를 합쳤어요. 콤바인 해가지고 결합한 다음에 요거를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12시. 그 다음에 오늘 날짜 지금은 요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각각 날짜 정보 추출한 거잖아요. 그죠? 이 날짜 정보. 이 첫 번째 거는 이거 전체를 출력한 거고, 그 다음에 날짜 정보만 출력하면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시간 정보만 출력하면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트 타임 모듈도 사용을 해봤어요. 이제 타임 모듈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타임 모듈. 데이트 타임의 타임 객체하고 타임 모듈은 서로 다른 것임에 주의를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사용했던 거는 데이트 타임이라는 모듈에 있는 타임을 사용한 거예요. 그죠? 요걸 사용한 건데 지금은 모듈 자체의 타임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랑은 같은 게 아니에요. 요 타임하고 요 타임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객체고 얘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타임에 대해서 해볼 거야. 아까 잘못 말했던 게 이거야. 타임 점 슬립 우리 아까 썼었잖아요. 그래서 타임 모듈 잠깐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더불어 이제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절대 시간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타임 모드라고 이제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닉스 시간으로 이제 절대 시간을 맞춰요. 그러니까 아까 상대 경로, 절대 경로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상대 경로는 뭐였어요? 상대 경로라는 게 현재 작업하고 있는 디렉터리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인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상대 경로라고 했어요. 점점이면 이제 이제 현재 디렉터리부터 상위 디렉터리로 옮긴 다음에 어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절대는 뭐였죠? 절대는 루트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이 루트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고정된 어떤 위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절대 경로라는 거예요. 절대 경로는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 시간을 만들려고 하면은 어떤 기준이 되는 시간으로부터 이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바로 뭐냐? 1970년 1월 1일 자정으로 정했어요. 0시. 왜 이렇게 정했냐? 그거는 별건 없고요. 이걸 에포치라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유닉스가 탄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1970년 1월 1일 자정을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절대 기준은.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제 타임이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하고 있고 타임의 타임이라는 함수로 호출했죠. 이름이 똑같네요. 그죠? 모듈 이름하고 메서드 이름, 함수 이름이 똑같아요. 이 타임에 있는 타임이라는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바로 이 에포치 시간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로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몇 초가 지났는지를 몇 초점 그러니까 마이크로 세컨드까지 나와요. 그래서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까지 지난 시간을 반환을 해주는 함수가 바로 타임이라는 함수예요. 한번 요거를 실습을 해보죠. 자, 요거를 한번 그냥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 1970년 1월 1일 자정 0분 0시 0초부터 요만큼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한 15억 9,170만 8,469. 몇 초가 흐른 거죠. 지금까지 그 시간으로부터. 요런 시간이 이제 바로 이제 에포치 시간이라고 한다. 이제 출력을 해봤고요. 이제 now 이게 현재 시간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그 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흐른 시간이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날짜를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60초는 1분이고 60분은 1시간이고 24시간은 1일이고 그리고 이제 365일은 1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이 초를 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이 몇 분, 몇 월, 몇 분,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시, 몇 분, 몇 초 이런 식까지 계산이 가능하겠죠. 이 초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이 타임 모듈이에요. 자, 그러면 에포치 시간을 이용해서 시간을 문자열로 이제 하려고 하면은 그럼 뭘 하면 되냐? 이 time.ctim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에포치 시간을 넣어주면은 그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제 print now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절대 시간에 대한 초가 나오고요. 그러면 print 저 초로부터 우리는 time.ctime이라는 함수에다가 저 에포치 시간을 넣어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6월 9일 그리고 2020년 이건 10분 초 그리고 무슨 요일
화요일이라는 정보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아까 양식이 좀 다르죠. 아까는 어떤 식으로 양식이 나왔냐면은 데이트 타임 모듈에서는 뭐 2020 다시 06 다시 09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얘는 조금 양식은 좀 다르게 나오지만 어쨌든 날짜 뭐 연, 월, 일 그리고 시분초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해요. 그다음 이제 시스템의 표준 시간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시간이 나오게끔 하고 싶다면 타임점 로컬 타임에다가 에포치 시간을 넣어주면 로컬 타임이 나오게 돼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근데 이제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요게 이 스트럭트 타임이라는 객체를 반환해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럭트 타임이라는 객체를 반환해서 나오고요. 연도, 월, 일 그리고 시간 지금 22시 그리고 16분 54초 지나고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네요. 자, 그 다음 이제 gmtime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 gmtime 프린트 타임 점 여기다 또 에포치 시간을 넣어주면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몇 시로 나오냐면 1시로 나오죠. 새벽 그러니까 오후 1시 13시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세계 표준시 있죠. 그 협정시 거기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시간보다 9시간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은 22시고 세계 협정시는 이제 1시가 되는 거죠. 9시간 느리니까. 그래서 협정 세계시로 나오는 걸로 이제 출력을 하려면 GM 타임을 쓰면 돼요. 그리고 TM에다가 타임점 로컬 타임을 이제 저장을 해요. now. 그리고서 요 TM을 MK 타임 프린트 타임에 있는 MK 타임, make 타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TM을 다시 넣어주면 이번에는 반대로 요 객체, 요런 객체를 다시 에포치 타임으로 바꿔주게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요 시간, 요 로컬 타임 요거 있었죠? 로컬 타임을 다시 에포치 시간으로 바꿔줘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 밀리세컨드는 좀 무시가 되고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금 같죠. 초 단위까지는 같죠. 다시 역으로 반환해 주는 함수인데 밀리세컨드는 좀 무시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서버를 운영할 경우는 요 중에서 무슨 시간을 저장해 두는 게 좋냐면 이 GM 타임을 이용해서 UTC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 좋기는 해요. 왜 그러냐? 어, 로컬 타임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모든 세계의 시간은 협정 세계시를 기준으로 내가 몇 시간 빠르냐, 몇 시간 빠르냐 결정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어떤 타임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는 UTC 타임을 쓰고서 그리고 그 시간을 기준으로 각 나라에 맞게끔 시간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짜는 게 훨씬 더 프로그램을 짜기가 더 좋기 때문에 서버를 운영할 경우는 시간을 UTC 시간을 사용해서 저장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단 이제 UTC 타임이니까 뭔가 변환을 해주긴 해줘야겠죠. 그 나라 시간으로. 그 다음 이제 날짜와 시간을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보죠. 지금까지 타임 모듈, 데이트 타임 모듈 두 가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시간을 쓰고 읽는 방법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날짜가 출력되는 방식이 뭐 이런 방식으로도 출력이 되기도 하고 아까 그 뭐냐 데이트 타임을 이용하게 되면은 2020, 06 그리고 뭐 09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말고 2020, 06, 09로 출력하고 싶기도 할 테고 또는 2020년 06월 091 이런 식으로 출력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strftim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타임 모듈에서는 함수를 이용하고요. 데이트 타임 모듈에서는 이 객체다 보니까 얘는 메서드 형태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이용해서 다룰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임포트 타임을 해주고요. 자, 포맷을 정해요. 포맷을 정하는데 it's %a 이거 뭔가 빠졌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메소드로 제공이 되고 요 데이트 타임 모듈의 요거 객체에서는 메소드로 제공이 되고 타임 모듈에서는 함수 요거 다르다고 했어요. 요거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함수로 제공이 되는데 그럼 내가 원하는 형태의 날짜를 우리가 문자열도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문자열에서 %d 뭐 %f %s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값을 넣어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어떤 특정 요 포맷에 맞게끔 우리가 문자열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프린트 s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포맷에 맞게끔 이렇게 나오게끔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다룬 거. 근데 포맷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포맷을 좀 봐두면요. 자, 먼저 퍼센트 대소문자 구분해야 돼요. 대문자 y를 하게 되면은 범위는 1900년도 이하는 안 나오고요. 이제 1900년도부터 이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해당 날짜까지 최대 이제 9999년까지 돼요. 그런 이제 날짜 정보로 이제 연도 정보가 나오게끔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월 정보가 나오게끔 해요. 이제 소문자 M이에요. 1월부터 12월까지 있죠. 그 다음에 B는 이제 월의 이름으로 나오게 해요. 뭐 이제 1월은 제뉴어리 같이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나오게 하고 이제 여기서 소문자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대문자, 소문자가 이제 나뉘어진 경우가 있는데 얘는 보통 소문자는 이제 축약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제뉴어리의 축약 이름. 그 다음에 이제 D는 일자고요. 일자는 이제 1일부터 31일이 최대죠. 물론 30일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28일이나 29일, 윤년이면 29일까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A는 요일과 관련된 건데요. 요일의 이름이 나오게끔 해서 썬데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일의 축약 이름이 나오게끔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는 이제 요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대소문자 개념은 아닌데 얘는 이제 H하고 I예요. 대문자 I. 그래서 H로 하게 되면은 24시간 표기법으로 시간이 나오게끔 하는 거고 I는 12시간. 우리가 오후 1시, 13시라고도 하지만 오후 1시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하는 거고요. 이제 P는 오전 오후를 이제 해서 오전인 경우는 AM으로 표시가 되고 오후인 경우는 요 포맷 양식에서 이제 PM으로 표시가 되게끔 하는 거고요. 대문자 M은 분, 59분까지 있죠, 분은. 대문자 S는 초 이렇게 나오게끔 포맷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이 표는 처음부터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찾아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뭐 익숙해지면 이제 그냥 할 수 있는데 저도 오랜만에 보면은 또 이거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 표는 참고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양식에 맞게끔 출력을 할 수 있게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매번.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강의 노트를 뭐 평생 간직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색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요령껏 검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를 기억해 두는 게 제일 좋을까 싶으면 strf 타임 해가지고 포맷 정도로 검색을 하면은 아마 이제 잘 나와 있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런 레퍼런스를 좀 더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더 중요하죠. 사실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할 때는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포맷들은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요거를 한번 실습을 해보죠. 이제 다시 임포트 타임 한 다음에요. 포맷을 어떻게 정할지 한번 여기서 정하는데 포맷 다 길게 쓰기 귀찮으니까 FMT로 이제 짧게 쓴 거고요. it's 이제 시간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A 뭐였죠? %A 기억 안 나면 보세요. %A는 요일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끔 한 거죠. 그래서 요일이 나오게끔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B는 %B 이렇게 했고요. B가 뭐였죠? 월 이름이네요. 월 이름이 나오게끔 했어요. 그 다음에 %D는 날짜고요. 그리고 %Y는 이제 연도였죠. 그리고 로컬 타임 시간이요. 시간은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12시간 단위의 시간으로 나오게끔 1에서부터 12시. 그리고 이게 오전, 오후를 구분해 줘야 되니까 요 끝에 AM, PM을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요걸 붙였어요. 그래서 타임은 %i, 이제 분, %s, 시분초를 콜론으로 구분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끝에다가 이제 AM이냐 PM이냐 붙여주게끔 해서 포맷 문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다음에 T는 타임점 로컬 타임 해가지고 여기에 원래는 now에서 아까 세컨드 넣어줬었잖아요. 근데 이걸 비게 되면 현재 시간이 나오게 돼요. 이 t에는. 그리고 프린트 t를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타임점 타임에 strf 타임에다가 포맷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포맷으로 출력할 시간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이제 그렇게 출력이 돼요. 실행을 해보면요. 자, 요거는 이제 이런 구조체가 나왔죠. 지금 현재 시간이 2020년 6월 9일 22시 27분 6초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요 포맷에 맞게끔 이제 출력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포맷 형식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포맷으로 출력할 시간을 넣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it's 이제 화요일 이제 6월 9일 그 다음에 2020년 로컬 타임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후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있죠. 10시 27분 오후 10시 27분 이렇게 나오죠. 자, 이번엔 데이트 타임 이제 타임 모듈에서 이렇게 요걸 strf 타임 쓰는 방법을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데이트 타임에서 어떻게 쓰는지 해보자. from date time import 데이트 아까 그 포맷 문자는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쓸게요. 그래서 from date time import date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날짜를 그냥 가져오죠. 여기서는 today는 date.today 이용해서 오늘 날짜 가져와요. 자, 그런 다음에 얘는 메서드 형태로 제공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데이트 타임에 있는 객체들은 메서드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today에다가 today는 이미 날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객체죠. 이 객체에 있는 걸 이용해서 str f 타임에다 포맷만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 어떤 시간을 아까 안 넣어줬는데 얘는 아까 거는 함수기 때문에 타임에 있는 함수기 때문에 함수 자체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객체는 자기가 어떤 날짜 정보를 내부적으로 포함하고 있죠. 거기 있는 메서드를 이용한다면 그 내부적인 정보 자체를 이 포맷 문자로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전달해 줄 필요는 없어요. 투데이 자체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양식은 똑같이 나왔어요. 6월 9일 2020년 이렇게 잘 나왔고 요일도 잘 나왔는데 데이트라는 녀석이 무슨 정보만 가지고 있죠? 날짜 정보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그냥 자정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요거를 데이트 타임으로 바꾸고 그래서 데이트 타임 now를 호출해 준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현재 시간까지 다 나오죠. 왜? 데이트 타임 자체에는 시간 정보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정보까지 나오는데 그냥 데이트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시간 정보는 그냥 자정으로 기준으로 그냥 나오게 되는 거죠. 0시 0분 0초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타임 함수를 이용해 보자. 타임 함수. 타임 객체. 이거는 타임 모듈이 아니에요. 계속 강조할게요. import 타임. 여기 있는 타임하고 여기 있는 타임 달라요. 그러면은 둘 다 쓰고 싶을 때 as t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엘리아스 붙여서 쓰면 되겠죠. 겹치지 않게 이름. 자, 이번에는 썸타임이라는 곳에다가 타임 객체를 이용해서 10시 35분으로 한번 시간을 맞춰 보고요. 그 다음에 타임에다가 이제 요 포매팅을 넣어 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얘는 시간만 취급하기 때문에 언제로 나오냐면 제일 이제 초기화가 돼요. 아까 범위가 여기 보면 범위가 1900년도부터가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시작 시간인 1900년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로 맞춰주게끔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무시가 되는 거죠. 시간이 무시가 되다 보니까 제일 첫값으로 넣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그 당시 시간이 이제 월요일이었나 보네요. 그래서 월요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날짜와 시간은 이제 읽고 쓰기를 해봤고요. 그럼 문자열을 날짜와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문자열을 반대로 날짜와 시간 객체로 바꾸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타임 객체라든지 데이트 타임 객체라든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이제 임포 요거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임포트 타임 넣고요. 그 다음에 포매트를 문자를 뭘로 했냐면 %y 이건 연도였죠. 그 다음에 %월 %d 하면 연월 일에 대한 포맷 정보가 돼요. 연월 일에 대한 포맷 정보를 넣어주고 리절트로 타임 sr str p 타임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양식에 맞게끔 날짜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양식에 맞게끔. 그러면 2020년 여기서는 6월 9일로 했네요. 06, 09. 그럼 요 포맷에 딱 맞게끔 되어 있죠. 이렇게 해주고서 여기에다가 포매트 문자를 넣어주면은 이제 이 리절트는 날짜 정보가 요렇게 된 날짜를 문자를 요 포매트를 이용해서 파싱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날짜 객체로 이제 리턴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아까 다시 그 구조체 그 타임 스트럭트 타임이라는 객체 형태로 이제 나왔죠. 그 날짜 정보가 이제 연월일이 초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시간까지 아마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해볼게요. 자, 이제 h 그다음에 분, 초 이렇게 넣어서 한번 해보죠. 이제 띄어쓰기를 해서 여기 보면 지금 시간하고 분하고 초가 전부 다 0으로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시분초 정보까지 넣으면은 예를 들면 22시 00 30분 10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 시간까지 잘 나오죠. 이 포맷에 맞춰서 넣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포맷에 맞춰서 안 넣었어요. 이 문자를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원래 대시가 들어가게끔 포맷이 돼 있는데 대시를 안 넣었어요. 그럼 실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에러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 포맷에 맞춰서 날짜가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또 포맷에 맞춰서 입력을 했다 하더라도 올바르지 않은 날짜 정보 예를 들면 13월까지 없잖아요. 이러면은 또 이것도 에러예요. 이거는 이제 밸류 에러라고 뜨죠. 이제 밸류 에러였고 만약에 요거를 안 넣고 했다. 이거는 밸류 에러가 아니라 뭐냐? 이제 이것도 밸류 에러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치가 안 됐다고 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좀 이제 응용을 좀 시켜줄게요. 내가 어떤 날짜 정보를 받으려고 해요. 사용자로부터. 그러면 자, input 날짜 입력한 다음에 YYY DD 형식으로 입력하시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이제 데이트 날짜를 입력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입력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타임 객체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저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시간 객체로 만드는데 time.srtp 타임을 이용해서 여기에다 입력받은 날짜를 이제 요 양식으로 사용자가 입력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요 포맷에 맞게끔 해서 날짜 객체를 한 다음에 프린트 요 객체를 이용해서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냥 입력받는 것보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뭐 여기서 TM 이 연도를 따로 추출한다든지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문자열 자체는 이렇게 추출해서 쓰기가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서 뭔가 요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려는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요. 근데 사용자가 문제는 2020년 06, 01 뭐 이런 식으로 날짜 입력을 잘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데 문제는 사용자가 무시를 한 거죠. 2020년 06월 09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버렸어. 그럼 이런 에러가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try 구문을 이용해서 try except 구문을 이용하면 print 날짜 형식을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끔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외 처리를 하게 되면 2020년 0609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날짜 형식을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라고 다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얘를 이제 이거 이러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냐? 그러면 제대로 입력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시켜서 제대로 입력이 되면 브레이크 걸고요. 빠져나와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일 입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나이를 계산한다든지 할 때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면은 뭐 생일 입력한다. 그러면 2000년생 뭐 3월 1일생이다. 하면 날짜 입력 잘못했으니까 날짜 형식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하고서 다시 계속 반복을 시키다가 날짜 형식을 이런 식으로 잘 입력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여기 나와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도 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외 처리하면 이런 게 좋아요. 자, 이제 로케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역에 따라서 각자 다른 문화, 언어, 날짜, 시간 등을 가지고 있죠. 언어도 다르죠. 지역에 따라. 그죠? 그리고 지역에 따라 언어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날짜도 다를 수 있죠. 그죠? 날짜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는 1월, 2월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제뉴어리 같은 이름 붙여서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시간도 달라요. 지역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22시지만 런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니치 천문 그 세계 표준 시에 해당하는 런던은 이제 9시간 느리다고 했잖아요. 우리보다. 그죠? 시간도 다 달라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국제화를 해야 되는데 사용자로 하여금 예를 들면 내가 짠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실행을 하면 우리나라에 맞게끔 출력이 되게끔 하고 싶고 뭐 미국에서 할 때는 미국에 맞는 양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게끔 하는 거죠. 게다가 소수점도 표기하는 방법이 달라요. 외국은 우리나라는 점을 이용해서 표기하지만 외국은 콤마를 이용해서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국제화가. 그래서 이 국제화를 뭐라고 하냐면 I18N이라고 해요. 왜 이게 I18N이냐면은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이 이제 국제화라는 건데 이 I하고 끝에 있는 N 사이에 몇 개의 문자가 있다? 18개의 문자가 있다고 해서 I18N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국제화를 I18N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나중에 검색할 때 I18N 쓰면은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프로그램 수행 시에 이 로케이드라는 것에 의해서 지역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을 때는 미국에 맞는 양식으로 뭔가 출력이 되게끔 하고 한국에서 했을 때는 한국에 맞는 양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로케이를 한번 하는 거를 이제 실습을 해볼게요. 로케일은 이제 로케일 모듈을 임포트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 임포트, 데이트. 자, 요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세계 각국에다가 할로윈 초대장을 전달을 하려고 해요. 2020년 10월 31일에 와라라고 이제 초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포한 다음에 요 변수에 in 해서 지금 보면 이제 이거 한국어는 코리아 이제 요 앞에서부터 이제 언어와 국가 코드가 이런 식으로 언더스코어로 구분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그 지역 코드가 있거든요. 이 지역 코드는 나중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en English를 이제 언어는 English를 쓰고 이제 US 이거는 이제 미국이 되겠죠.
이거는 FR인 거 보니까 프랑스어 쓰는 프랑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독일이 돼요. 그 다음에 이 IS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국제 코드를 넣어주고요. 이제 로켈 코드가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로케일 함수에서 로케일 모듈에서 set 로케일을 할 때 LC 로케일에 이제 로케일 설정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시간도 할 수 있고 언어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숫자 표기하는 거 뭐 소수점 표기할 때 콤마 같은 것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종류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 로케일에 요 set 로케일이라는 첫 번째 요 인자로 그 어떤 걸 설정할 거냐 LC라는 접도를 붙여서 로케일을 줄여서 LC라고 했죠. LC에 대해서 어떤 로케일을 할 거냐 우리는 타임 시간에 대해서 이거 시간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지금 여기서 받은 이 국가로 해서 세팅을 할 거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로케일을 다 하고 싶다 하면은 set 로케일 설정을 해주는데 로케일에 있는 LC 5를 해주면은 이거는 모든 로케일을 다 이걸로 다 세팅을 해버리겠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이거 전체는 안 할 거라서 이건 주석을 하고요. 전체를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LC 5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두 번째 로케일 설정은 빼고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요 컨트리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출력을 할 건데 할로윈 str 타임 f타임 해가지고 자 요일의 이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도의 그러니까 월의 이름 그 다음에 날짜 이렇게 출력을 하게끔 우리가 했어요. 근데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일단 한국어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설정이 되면 이제 토요일 10월 31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세터데이 해가지고 뭐 이제 옥토버 30일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각 국가에 맞는 표기법으로 이렇게 연도가 표시가 되는데 IS에서는 오류가 뜨죠. 이건 무슨 문제냐면 이 인코딩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UTF-8 코덱을 뭐 찾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뜨죠. 그래서 뭘 설정을 더 해주냐면 이거는 조금 미리 알려주는 건데 저도 이것 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처음에 LC C 타입 이 캐릭터 타입이에요. C 타입이라는 게 캐릭터 타입도 요 국가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런 오류가 안 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요런 문자 때문에 이제 오류가 났던 거거든요. 아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 나라에 맞게끔 그 나라에 맞는 날짜 형태로 이제 요청을 보내는 거죠.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럼 로케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출력을 해볼게요. 전체 로케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for key 밸류를 출력을 하는데 로케일에 저 값들이 다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요. 로케일 엘리아스라는 요 딕셔너리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딕셔너리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아이템스 그 사전 딕셔너리는 아이템수로 키하고 밸류를 다 가져올 수 있죠. 그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죠. 자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다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나는 이거 근데 요것만 보고서는 사실 조금 로케일 정보를 알기가 조금 힘들긴 해요. NN이 도대체 어느 나라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죠. 이제 파이썬 뭐 로케일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제 프랑스 로케일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문서까지 이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건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파이썬 로케일
여기에 보면은 파이썬 공식 문서에 보면 쭉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안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안 나오네요.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서 쓰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서 써야 된다라는 거. 저도 이거 다 모르거든요. 여기 있는 각각의 로케이트, 각각 어느 나라를 뜻하는지 제가 전 세계 국가를 다 알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국가에다가 뭔가 로케이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로케이 관련된 거, 국제화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면 요거를 이용해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로부터 일주일 후의 날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라. 이거는 뭘로 작성하면 될까요? 타임 델타를 이용하면 되겠죠. 이 타임 델타. 자, 그래서 오늘로부터 이제 일주일 후의 날짜를 한번 출력을 해보죠. 두 번째 문제는 좀 복잡해서 이제 이거 먼저 풀고서 한번 해보죠. 자, 파트 3의 1번 문제. 자, 임포트 from 데이트 타임으로부터 임포트를 하는데 타임 델타가 필요하고요. 날짜를 할 거니까 데이트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today는 date.today를 이용해서 가져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일주일이니까 week라고 해서 그냥 타임 델타에서 days를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일주일 후 7일. 그래서 그러면 after a week는 이제 today에서 더하기 week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print after week 하면 일주일 후의 날짜를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죠.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 다음 실행 화면이 아래와 같고 회원 가입 시 정보를 입력을 마치면 데이터베이스의 가입일을 자동으로 저장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메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회원 가입을 하고 회원 목록 종료를 하는데 이게 1번 메뉴를 선택했을 때예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그리고 이메일 주소 입력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2번 메뉴 회원 목록 이걸 출력하면 이런 게 이거 2번 메뉴고요. 3번 메뉴 하면 프로그램 종료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끔 하고 이거를 어디에다 저장한다?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요거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 전체 소스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그냥 바로 작성을 해볼게요. 파트 3의 2번 문제 해보죠. 자, 우리는 일단은 요걸 보고서 한번 해볼게요. 메뉴를 먼저 출력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if 메인볼을 먼저 하면은 자 메뉴를 출력을 할 건데 아이고 자꾸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일단은 1 회원 가입 2번 메뉴는 회원 목록을 출력을 하고요. 회원 가입하고 프린트 3번은 프로그램을 종료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메뉴 선택을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하면 자 1번을 하면은 회원 가입을 하는 게 실행이 돼야 되고 2번을 하면은 회원 목록을 보여줘야 되고 3번은 종료인데 3번이 입력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게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짤 수가 있어요. 일단은 while
초이스가 뭐가 아닌 동안 3이 아닌 동안은 계속 돌려야 되죠. 그래서 if 만약에 초이스가 1번이면 이제 이거 문자열로 받을 거니까 뭐 인트로 안 바꿨어요. 따로 1번이면은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회원 가입을 해주면 되고요. 초이스가 2번이면 회원 목록을 보여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else 그렇지 않으면 아직 구현은 안 할 거라서 패스를 할게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 어차피 3번이면은 여기서 나갈 거기 때문에 3번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요런 경우는 잘못된 입력이 되겠죠. 그 외의 경우는. 그리고 자, 요 기능, 회원 가입에 대한 기능 수행하고 이제 뭐 회원 목록을 출력했던 기능을 수행했던 간에 다시 뭐 해줘야 돼요? 이 메뉴를 다시 출력을 해서 여기서 그 기능을 수행을 하게끔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뭔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이 같은 코드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메뉴 구성을 바꿔야 될 때 여기하고 여기를 각각 따로따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함수로 따로 빼는 거예요. def 메뉴라는 함수를 구성해서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리턴을 시키면은 우리는 얘를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다시 초이스는 메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메뉴가 바뀐다. 만약에 이제 4번 메뉴가 또 생겼다. 프린트 4번 메뉴가 생겼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여기만 수정하면 뭔가 바꿀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회원 가입을 하는 부분을 이제 짜보도록 하죠. 회원 가입을 하는 부분을 짜려고 하는데 뭐 이런 정도의 함수로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면 join memb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든다 하면은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게끔 했어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회원 가입 완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의 가입일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입력을 받아야 돼요. 뭐뭐뭐 입력을 받는다? 아이디. 자 아이디를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받네요. 패스워드가 되겠죠. 패스워드는 input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을 받고요. 그리고 이메일 이렇게 입력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디에다 저장을 해야 돼요? DB에다 저장을 해야 돼요. SQLite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from SQLite 3으로부터 import connect 함수를 임포트를 하고요. 자, 얘를 여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DB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insert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ID, 패스워드, 그 다음에 name하고 이메일을 전달해서 이 inser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DB를 처리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에 대한 정보를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이걸 이용해서 DB에다 넣어주면 되는데 DB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 문제는 뭐냐 데이터베이스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myservice.db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리고
init 함수를 이용해서 init db 함수를 이용해서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는 커넥트를 할 때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변수를 따로 뺐어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as 커넥트 만들고 커서 객체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커서 만들어 주고요. 저번에 질문하는 학생 중에 이렇게 호출을 안 하고 이렇게만 해서 넣어서 안 된다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렇게 넣고요. 다음에 쿼리를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create table if not 이거지. 자, 이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만 만들어라는 거죠. 멤버를 저장할 거라서 멤버스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필드가 뭐뭐 있냐? id는 뭐죠? 스트링이죠. 그래서 바차 형식으로 한 10개까지 하게끔 할게요. 일단은. 그리고 프리머리 키, 기본 키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기본 키. 그래서 프리머리 키, 중복이 돼서 저장이 되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비밀번호죠. 패스워드. 또 바차. 뭐 비밀번호는 같은 비밀번호로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따로 이렇게 안 하고요. 그 다음 이름. 이건 뭐 네임 그대로 하죠. 네임도 바차 이름 10개까지 저장을 하게끔 하고 이메일. 이메일은 좀 길 수 있으니까 바차 한 20개 넣죠. 그 다음에 가입일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조인드라고 할게요. 얘는 뭘로 할 거냐면 인트로 할게요. 왜? 그 타임에서 그 시간 뽑아오는 거 있었잖아요. 타임 하면 지난 시간 있잖아요. 그것만 저장해도 우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넣을게요. 인트형으로 넣을게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든 거니까 commit. 자, 이렇게 해서 이 if not exist 때문에 이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만들 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자, 이 메인 함수에서 제일 처음에 해줘야 될 게 init db부터 해주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줘요.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고 테이블을 만드는 것부터 해주는 거죠. 그럼 인서트를 할 수 있게 됐네요. 자, 멤버에는 요 필드가 오게끔 만들었어요. 이제 인서트를 할 거예요. 요 정보를 받아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db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하고요. 이 연결된 객체를 이용해서 커서 만들죠. 자, 만들고 SQL문도 작성을 해야 되겠죠. insert into 어느 테이블에 넣을 거예요? 멤버스에다 넣을 거죠. 어떤 밸류들을 넣을 거냐? id, 패스워드.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면은 이제 이름도 넣어야 되고요. 이름 넣고 그 다음에 이메일 넣어야 되겠죠. 근데 조인드를 넣어야 돼요. 이제 조인드를 넣는데 자, values는 그러면 물음표 이렇게 해서 넣을 건데 자, 그래서 execute에서 이 SQL문을 실행을 시키는데 멤버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들어온 정보를 그대로 여기다 이제 넣어서 이 SQL문의 물음표에다 각각 넣어서 실행을 하자니 얘는 ID, 패스워드, 네임, 이메일까지밖에 안 오고 요 끝에 있는 조인드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날짜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now는 타임을 이용하면은 그 지난 시간을 가져온다고 했죠. 그래서 타임을 쓰려면은 뭘 해야 되죠? import 타임 모듈을 임포트를 해줘야 되고요. 우리는 정수형으로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int형으로 얘는 이제 실수형이기 때문에 int형으로 타입을 바꿔서 자, 이 멤버를 자 스프레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푸른 다음에 끝에다 뭐만 더 추가하면 되냐 하면 조인드 이걸 이제 나우라기보다는 가입 날짜니까 조인드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주고 컨점 커밋을 날려서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자, 이러면 인서트가 돼요. 그러면 이제 회원가입 기능이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여기서 join member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번을 했을 때는 이제 회원가입이니까 join member 기능이 실행이 돼서 각각 이 정보를 입력받은 다음에 인서트 날짜는 지금 현재 가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이제 날짜가 되게끔 하는 거죠.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회원 목록을 보여주는 기능이네요. 요거는 무슨 함수로 구현하려고 하냐면 show members 여러 명을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이름은 show members로 할게요. 자, show members는 이제 멤버스 정보를 가져오기 전에 멤버스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를 파인드 전부 다 가져와야 되겠죠. 파인드 멤버스를 전부 다 찾아와야 돼요. DB로부터 일단은. 그래서 그거를 찾아오는 방법을 뭘로 할 거냐. 이제 역시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DB를 이용하는 def find members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이거는 이제 with 쉽죠. 이거는 뭐 connect database as con 해서 자, 커서 만들어 줘야 되고 SQL문 작성을 해야 되겠죠. execute select. 자, 우리는 모든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출력할 때 비밀번호는 빼고서 가져와야 되니까 ID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름, name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 가져와요? 이메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가입일, joined가 되겠죠. 이 정보를 가져와요. 어디로부터? 어느 테이블로부터? 멤버스라는 테이블로부터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저 순서대로 튜플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패치올로 모든 정보를 다 가져오고 이거를 리턴을 해주면은 자, 이 find members 함수를 호출한 여기서 show members에서 이 멤버 정보가 여기 다 왔겠죠? 그러면 이제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테이블을 출력하기 위해서 포맷을 조금 길이를 좀 한번 적당히 만들어 볼게요. 처음엔 10칸에 맞춰서 왼쪽 정렬 10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왼쪽 정렬 10칸으로 해서 얘는 이제 이름 ID 10칸 맞춰서 그 다음에 이름 10칸 맞춰서 그 다음에 이메일 10칸 맞춰서 그 다음에 날짜 정보 이거는 17칸 정도 맞추면 돼요. 아까 이거 계산을 해본 게 있어가지고 17칸 맞춰서 문자열로 출력을 하게끔 이렇게 포맷 문자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출력을 해야 돼요. 이제 프린트. 자, 포매트 다음에 포맷. 자, 먼저 ID 이름 뭐 영어로 한번 넣어 놓을까요? 여기는 ID name 아이고 그 다음에 이메일 그리고 joined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게끔 할게요. 가입일 그리고 프린트. 자, 이게 총 몇 칸이냐 하면은 10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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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칸 이렇게 되니까 경계선을 17개를 17칸이 아니라 10개 10개 이메일은 20개예요. 참 이메일은 20칸 바차 20이잖아요. 그래서 20칸 해가지고 10 더하기 10 더하기 20 40에다 17 더하면 57칸에 맞춰서 이거 는을 출력을 해주고요. 이제 멤버마다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in members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프린트를 해주면 돼요. 역시 포매트에 해당하는 것에 포맷 한 다음에 이제 멤버에 있는 첫 번째 정보가 아이디가 될 거고요. 멤버에 있는 두 번째 정보가 이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멤버에 있는 이제 세 번째 정보가 이메일이 될 건데 문제는 조인댓이에요. 조인댓의 네 번째는 그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인드 포맷을 만들게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하면 우리가 날짜 정보하는 거 있었죠? %y %월 그리고 날짜 띄우고 시간까지 나오게끔 할게요. %h %m 미니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게 네 개잖아요. 네 자리, 네 칸, 다섯, 이거 두 칸, 일곱, 여덟, 두 칸, 열 칸, 그리고 공백 한 칸.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칸수가 대충 한 17칸 정도가 나와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타임에 있는 무슨 함수를 써요? str fTime 함수를 이용해서 뭘 넣어준다? 이제 그 조인드 포맷으로 우리가 시간 그걸 정했잖아요. 그리고 뭐냐? 여기에 이제 타임을 뭘로 해야 되냐면 타임.local 로컬 타임 해가지고 저기 있는 멤버에 있는 네 번째 요소가 이제 인트형으로 오니까 이거를 로컬 타임으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tm 정보를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쵸? 아까 강의 노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어요. 아, 이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죠. 로컬 타임 가져온 다음에 포맷 다음에 시간 이렇게 로컬 타임으로 바꾼 다음에 넣어서 이제 시간 변환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줘서 출력을 하게끔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 포맷은 이런 포맷이니까 각각의 정보가 10칸, 10칸, 20칸, 10칸에 맞춰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회원 목록 출력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show members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잘못된 입력이니까 잘못 입력했다고 출력해 주면 되겠네요. 프린트 메뉴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자, 회원 가입을 하면 1. 회원 가입 아이디 홍,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1, 2, 3, 4로 하고요. 이름은 홍길동. 자, 그 다음에 이메일은 홍_이그잼.com. 이렇게 해서 회원 가입을 완료했어요. 이제 목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이름이 잘 나와요. 이제 여기가 좀 어긋나는 게 이 한글 때문에 좀 차지하는 칸수가 안 맞아서 그래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됐고요. 회원 가입을 또 해보죠. 이번에는 임꺽정. 그래서 비밀번호는 ASDF로 하고 임꺽정. 그 다음에 이메일은 림_이그잼.com. 그리고 목록을 보면 이제 임꺽정도 이제 가입일까지 쭉 잘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종료를 해볼게요. 3. 종료. 자,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실행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저장이 돼 있겠죠. 그래서 2번 목록하면 그대로 프로그램은 종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보가 그대로 갖고 있죠.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고 있죠. 여기 생성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지우지 않는 이상은 요 정보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원가입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는 이제 비밀번호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하고 회원 목록 역시 출력하면 이렇게 회원 목록 잘 나오고요. 종료하고 다시 실행해도 회원 목록을 보면 기존의 내용들이 잘 저장이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뭐지 시간 정보를 가입일을 내가 지금 가입한 날짜로 자동으로 저장하는 방법하고 그거를 이제 출력도 해봤어요. 그 시간에 맞게끔 포맷에 맞게끔 출력을 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자, 전체 소스는 좀 함수 이름은 제가 지금 다시 즉석에서 작성한 거라지 함수 이름이 몇 개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뭐 파인드 올이라든지 이런 거 다를 수 있는데 내용은 같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하죠. 프로그래머는 날짜 시간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며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날짜 시간 관련 모듈로는 데이트 타임, 타임 캘린더, 데이트 유틸이 있고 우리는 요거 두 개를 해봤어요. 지금 요거 두 개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데이트 타임 모듈에는 요런 객체들이 있고 요걸 이용해서 날짜 시간을 다뤘고요. 타임 모듈, 여기 있는 타임 객체하고 다른 타임 모듈은 에포치 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날짜 시간을 다루죠. 그리고 strf 타임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날짜 및 시간을 출력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원하는 형식으로 문자열을 원하는 형식대로 입력을 했을 때 그거를 특정한 이제 시간 데이터로 변환을 할 수 있었죠. 특정한 양식의 시간 문자열을 이제 시간 데이터로 변환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로케일이란
지역에 따라 다른 문화를 지정해서 지역에 맞는 환경을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로케일 모드를 이용하여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12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